자, 우리 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바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282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교과서가 미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뺏겨 씀으로써 학습이 되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 문화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 문화에서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그리고 중세 문화, 르네상스 문화로 계속 쭉 이어가기 때문에 가장 초반부입니다. 가장 초반부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놔야지 그 다음과 그 다음이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특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설명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인간 중심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의 모습조차도 바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 단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리스의 철학과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하면서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철학과는 조금 다르게 눈에 보이는 거를 조금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좀 찾아가지고 처음에 이 그리스의 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였냐면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 이 자연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1학기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과 배웠을 것 같은데, 만물의 근원이 만물의 근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로 처음에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자론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탈레스라던가 데모크리토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탐구를 했어. 그런데 이 탐구를 하다가 보니까 소피스트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한번 돌려보자 라고 하면서 나타난 아저씨들이 바로 소피스트예요. 자, 이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바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였다. 자, 이렇게 철학의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풍토가 어땠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막 피폐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진리, 보편적인 법칙이라던가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그 진리, 바로 규칙 같은 게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 상대성, 바로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바로 보편적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변한다라고 상대성을 외치는 사람들을 비판한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죠. 바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죽었고요.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뭐 활동할 때 남겼던 말로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대성을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소피스트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소피스트가 여기에 또 맞아요. 이 소피스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가 상대성을 주장하고 절대성을 주장한 거는 소크라테스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계승이 되는데요. 바로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산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플라톤, 이원론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론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으로 이거를 받아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했죠. 자,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요. 자, 이러한 일들은 바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배울 헬레니즘의 철학과도 관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기가 철학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리스의 문학이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내용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오디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오디세이가 아니라 오디세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디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철학만큼 중요합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앞에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걸로 합시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써요. 역사라는 책을. 다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아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썼는데 어떠한 내용을 갖고서 역사를 썼냐는 거지. 자,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페르시아 전쟁사를 역사라는 책에다가 녹여냈어. 그리고 두 번째,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자신의 역사라는 책에다가 녹여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혼잣말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요 순서대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딱딱 매치를 해서 외울 수 있도록, 알았죠? 이렇게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역사였고요. 이 다음에는 건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228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그 그림이 건축물 하나가 떡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모시는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모신다고요? 아테나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